한이 바로 끝났는데 강의가 시작됩니다. 시도권을 사실은 여기 상호에서와 인상국민으로 일본의 공동체로 2005년부터 연계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다 아시는 분들은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 2, 3분 뒤에 바로 방송이 시작될 거니까 한다 말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시효 포럼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밖에 같은 다양한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되어 여기 계시지만 단체장입니다. 기업 시효는 기업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꿈비가 상호회수와 이집이 운영으로 이번에는 포럼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조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미리 소개해드려야 하나 시간 밖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셨습니다. 아직 열려신 분들은 결정을 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찬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유족주의대학교 서문은 석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문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성균대학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으며 미국 통계학회 펠로우와 미국 성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예회원으로 계십니다. 또한 제2 한국과학기술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기장과 국민훈장 선수장을 수행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발명과 신제품 개발, 실기를 읽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서문은 석자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구서씨라고도 그리고 간성서씨라고 해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 온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국민 상공회의소 회장님, 조정문 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스폰서가 되신 대구은행 우리 은행장님, 구미시에서 부시장님도 오셨네요. 또 멤버 사원, CEO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한 30년 했는데요. 그 전에 18년 동안 기업에 있었습니다. 제 피에는 기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가 작년 1월 1일부로 은퇴를 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기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고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거기 1년 접어들면서 봤더니 카이스트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학에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CEO, 정말 매니팩처링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저는 주로 연구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오늘 하는 이런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좀 참으시고 들으시고 이거 제가 다 그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다음에 저는 생산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느냐, 이건 뭐 원가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마케팅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몇 개 하는 회사들, 대기업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는 연구비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연구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발명 발견이라는 게 뭐냐, 발명 발견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명 발견을 하면서 이게 엔드 프로덕트로 연결이 돼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는 물건이 나온 걸 가지고 파는 것을 마케팅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발명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그런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슬라이드가 많은데요, 제가 이걸 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테니까 보시고. 제가 사진을 좀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다음에 있는 산이 나옵니다. 이게 금오산에서 어제 제가 샀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섬유공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통계학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섬유공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방정식에 따라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확률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확률론적인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에다가 통계학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그걸 가지고 일생을 보낸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한국통계학회에 이제 작년에도 갔었고 며칠 있으면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에만 자꾸 통계학을 쓰려고 해요. 뭐 은행이나 이런데. 근데 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통계학을 안 쓰고 특히 기업에다가 쓰는 통계학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통계학자들이 반 이상이 기업에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통계학을 한 사람이 기업에 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취미가 많은데,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소위 에스테틱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잠깐만 드리겠어요. 여기 매니팩처링하고 에스테틱스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 이제 서울공대 나온 분인데 그분도 섬유공학을 했어요. 이면우 교수라고 지금은 뭐 은퇴하셨겠지만,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모든 공업 제품들이 아름다워야 팔린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팔리는 게 질도 우수하지만 디자인이 좋아서 팔린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국 분이 혹시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한 30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4차가 아니고 우리 무슨 7차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4차, 5차, 6차는 뭐냐 그래요. 지나간 거 보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데 자꾸 독일에서 뭘 하냐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 보세요. 제가 섬유 쪽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떤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광적공장을 갔는데 매니팩처링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실을 방사를 하는데요. 면방을 하는데 1분에 80m를 방사해서 최고로
아주 빠른 겁니다. 오늘날 300m가 나와요. 300m. 이거는 점진적인 소위 컨티뉴스 인프루먼트가 아니고 이건 혁명입니다. 그리고 실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 1mm당 한 번씩 재요. 디지털 매핑을 해가지고 실이 나오는 걸 그걸 가지고서 제 학생 하나 벌써 그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한양대학 지금 부총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섬유공학 오늘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이게 옛날 50년 전부터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스피드는 말할 것도 있고 그 속도가요 한 10배 이상 빨라졌죠. 그런데 기계도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제품이라는 게 뭐냐? 우선 정의부터 하자 이게. 신제품이 뭐냐? 다르게 생기게 신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투자할 때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신제품이라는 게 뭐 기발한 게 나오는 게 신제품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제품을 반값에 만들면 그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 그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컨슈머가 볼 때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을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신제품이에요. 매년 신제품이 일어나고 생기고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가 생겨가지고 비행기 자동차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섬유가 들어가지 않는 인더스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물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지금 혁명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1, 2, 3차는 뭐 100년, 50년 단위로 일어나지만 지금은 혁명이 한 10년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용이 그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니 정부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그 구제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빨리빨리 일으켜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그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가보니까 뭐 아주 행복한 아줌마들이 그냥 10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놀고 들어가는데 다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고 했더니 집에 있대요. 그러면은 실직자네요. 그냥 실직자죠. 잡을 잡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요. 난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어떤 분이 MIT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아이고 역설적인 얘기지만 정말 맞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그런 대우 뭐 후생 이런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나 더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물건만 가지고 발견이 이러는데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우리나라에서 공과대학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가르치질 않아요. 공학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말이 못 들었어요. 산업공학과에서 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기업들이 지금 서퍼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미래 욕구를 예측한다. 기술을 예측한다. 서비스를 개발한다.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어간다. 자, 이게 문제인데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어간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거 심사하는 데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이 뭐냐 이것만 따져요. 5년 안에 돈이 얼마가 나올 거냐. 그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기업들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제일 반대하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기업이 미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걱정할 건 없고 신개발을 이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상품화한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석유회사에 갔는데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기술 개발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시작할 때부터 기술 개발하고 경영팀하고 만나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팔 거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이제 참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학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빠져 죽는 R&D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돈에 빠져 죽으면 좋죠. 그러나 빠져 죽으면 나오지 못해요. 정부에서 그 다시 돈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지 맞는 연구, 과연 R&D는 수지가 맞나? 전혀 수지가 안 맞는 연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R&D를 해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R&D를 하시면은 10분에 그러니까 개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R&D는 해야 됩니다. 뭐 도표가 이런 게 있는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100%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된 그래프거든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생산성이나 이걸 볼 때에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매뉴얼 워크, 육체 노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1900년대하고 지금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셀폰을, 핸드폰을 하루에 100번을 써도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경영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영자 측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제가 미국의 그 재계 원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는데 이 사람 그러더니 그게 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매일 뭐 스탁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딱 보고서 보면은 보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세렌디프라는 데가 이제 그 스리랑카에 가만히 있는데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구글 서치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왕자가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세상 물정 좀 봐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집에서. 내쫓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건 책 이름입니다. 가다 보니까는 어떤 농부가요. 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말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어디 도망가는 말을 봤냐 그랬더니 이 세 아이들이 봤다 그랬어요. 어떤 쪽으로 갔냐 했더니 저쪽으로 갔다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고백하는데 너 어떻게 해서 말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말이 한쪽 눈이 멀고 또 다리 한쪽을 질질 끌고 다리가 절름발이고 또 이 앞니가 하나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는 양쪽에 길 옆에 풀이 있는데 한쪽 풀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멀었으니까 한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을 씹고 갔는데 가운데 보니까 가운데 안 씹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이 씹히지 않은 가운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저는 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풀밭에 뭐가 끌려간 자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참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영국의 어떤 동요를 만든 사람이 스리랑카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영국에 있는 과학자 협회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메시지가 주는 그 교훈은 뭐냐?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똑같이
걸 보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게 된 거는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뭘 이상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거 이제 어떤 아이가 상상을 한 거죠. 꽃이 피었는데 꽃이 도망갈 수도 있겠다. 꽃이 다리가 달려서 도망갈 수도 있겠다. 벌이 쫓아오는데 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이제 스킵하고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제가 보는 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경영자들이 쉬어서 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제가 IBM 왓슨랩에 갔더니요. 이건 완전히 풀밭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와서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친구들이 갔으니까 이제 같이 마셨는데 1시가 됐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너희들 안 하냐. 뭐 우리는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와인도 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조금 릴렉스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IBM 왓슨랩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IBM의 그 최고만인데 그 얘기한 거 보면요. 좀 우리나라 기업이 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놓아서 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세렌디피티라는 게 뭐냐? 여기요. 바늘 하나를 이 밀짚더미에다가 버렸는데 놓쳤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게 세렌디피티다 이게. 그런데 찾는데 찾다가 바늘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여기 들어왔네요. 나중에 할게요 다시. 한 가지에서 핀 그 꽃을 보실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꽃이 한 나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보통 지나면 이상하다. 이건 보통 꽃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꽃이 똑같은 꽃이 핀다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지식으로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엉망진창으로 생긴 것 같은데 이 개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예요. 그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요. 당신은 왜 이 개가 그렇게 잘 팔리는지 아냐? 이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한국에 있더라고요.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 테니 당신보다 이게 더 못생겼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냐. 나도 거울 보니까 별로 시원찮게 생겼는데 근데 사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은 뭔가 다른 걸 팔아야 되죠 우리가. 꼭 뭐 성능이 좋고 우리 엔지니어들은요 전부 성능만 가지고 해요. 성능이 좋아야 돼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흔하면 안 사갑니다. 이것도요. 이거는 멕시코에서 온 새인데 뭐 다르잖아요. 생긴 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건 수입도 금지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희한한 새들인데 우리 공상의 세계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관조의 세계와 우연의 발견 이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루이 패스터 이 사람 유명한 방역학자입니까? 관조의 세계에서 볼 때 재수라는 것은 오로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재수가 따라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재수를 줄까? 준비된 사람한테 재수를 줄까? 재수는 제가 통계학자이기 랜덤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셋넷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노벨상 받은 사람 보셨죠? 이 사람 학교도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박사학위가. 참 노벨상 탔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이게 나는 대부분의 정보를 뭔가를 찾고 있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할 때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 내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열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중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집념이 있어야 되는데 집념이라는 거는 5분 동안 하는 게 집념이 아니에요. 집념은 끈질기게 몇십 년을 하는 게 집념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직포에 그 교점의 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부직포를 2cm짜리를 갖다가 1000개를 여기다 랜덤으로 던졌는데 거기 생기는 교점이 몇이냐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 숫자하고 그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 수학자는 아니지만 그걸 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해서 17년 걸렸습니다. 17년 걸렸는데 드디어 2010년에 텍사스 저널에 그게 하나 발표가 됐어요. 같은 해에 제가 미국 통계학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한국사 미국 통계학회가 200년 된 학회인데 한국 서적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펠로가 됐어요. 왜냐?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업적을 세워대고 미국 사람 금방 한다. 이거를 왜 몰랐느냐 이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집념이 없었더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집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연구소의 연구소장이나 무슨 뭐 연구원이나 여기 임원이나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내년엔 또 다른 보직으로 가고 또 후년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소에 제가 많이 갔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연구소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해요. 갔더니 너무 젊어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당신들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경험이 없잖아, 경험.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학 교수들이 70, 80 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제가 작년에 은퇴했단 말이에요. 왜 있느냐? 이런 연구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살로 가는 행위다. 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시행착오로 하는 거는 경험 있는 사람 다 은퇴해버렸어요. 아니, 그냥 금방 대학 졸업하고 뭐 멋있게 생겼는데, 그거 안 와요. 옛날에 뭐 또 해요. 그 영화 가면 reinventing the wheels. 바퀴를 자꾸 발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읽으시고 밑에 거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밀집더미에서 바늘을 찾다가 숨어있던 농부의 딸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발견하려고 애쓴 사람이 남자겠죠. 그럼 이거 바늘은 해서 뭐래. 이쁘게 생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찾는데 하다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들은 전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생겼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딴 얘기 같지만 노벨상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스웨덴 국왕에 왔을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신라 호텔에 갔는데요. 국왕은 뭐 손도 한번 못 잡고 저 뒤에 있더라고요. 거기 모대학에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이 한 번 왔어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서 연구를 하거든요. 몇백억이에요. PhD 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25명이에요. 아니 우리는 3명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25명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줘. 더 돈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조한규 박사가 옆에 계셨는데 서울대 총장 저분이 왜 여기로 왔죠? 그랬더니 국왕이 왔다니까 우리도 노벨상 하나 받을까 그래서 잘 나가는 교수를 초청하자. 아니 국왕이 노벨상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노벨상에만 집착이 되지
노벨상이 의사면은 3대를 의사를 해야지 노벨상이 나와요. 엊그제 받은 케미스트리 그것도 3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연구 이런 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10개를 제가 골랐는데 이게 팝시크로 이거 빨대 아니에요. 얼음 아이스케이크죠. 아이스케이크. 이거 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프랭크 에퍼슨이라는 11살 아내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겨울에 이런 막대기에다가 이제 설탕물을 타놓고 했는데 잤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막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아니고 한참 있다가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걸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8년 후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테크놀로지입니까? 네, 벨크로라는 거 아시죠? 이게 벨크로. 이 벨크로는 이게 이제 의복에 달린 건데 이게 사냥꾼이 여기 갖다가 이제 씨가 자꾸 붙으니까는 이게 붙는 그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원리는 금방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마케팅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뭐 어린애들이 신는 신발에 다 이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케팅을 할 때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요구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 벨크로가 오늘은 엄청난 걸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좀 한번 좀 보시면 포스트잇 노트 이거죠. 이게요 3M에서 나왔는데 이 화학자 한 사람이 그 세크리터리 보고 너 이거 좀 카피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크리터리가 그 책을 갖다가 타이핑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갔다 오면 점심 먹고 오면 어디를 카피했는지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종이를 끼워놨는데 종이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보스가 미쳤냐? 그걸 해가지고 마케팅 그게 무슨 돈 가치가 있냐? 근데 한마디로 해서 이게 하여튼 나중에 발명품이 됐는데요. 3M에서 제일 넓게, 제일 많이 돈 번 그런 프로덕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없는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치 라벨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3M에서 나옵니다. 3M이라는 회사는 참 제가 좋아하는 회사예요. 제일 발견을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제가 그 회사에 주를 좀 사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든 망하든 뭐 그게 안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값이. 그래서 3M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그 회사의 모토가 있어요. 뭐냐? We exist to solve unsolvable problems. We exist to solve the unsolvable problems. 우리는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나는 뭐 이공계 깊이 현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깊이라고 보지 않는다. 깊이라는 거는 뭐 좀 속된 말로 뭐 똥이 더러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똥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무슨 깊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 구조의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공계를 안 가느냐? 이공계 가야 뭐 무슨 기업에 들어가서 뭐 50살이면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가 삼성이나 무슨 뭐 LG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이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소방대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서 생산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생산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는데 제가 당연히 말씀드려요. 이 구미라는 도시는 구미에 있는 모든 회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여기가 시발점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1971년에 공부를 하면서 여기 나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야, 너는 재수도 참 좋다. 내가 눈물이 나더라. 무슨 재수가 좋아? 이 말이야. 아이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 여기 내려와서 한 2달에 한 번씩 서울애가 애가 낳았는데 애 얼굴도 몰라 아직. 그래서 밤새도록 일했어요.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여기 이 구미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생겼는데, 우리가 물이 흘러서 넘치는 것을 보는데 흘러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모른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수출 많이 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수출 안 되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먹여 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남아있는 이유가 수출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 때문에 남아있다고요. 제가 이거 우리 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좀 제대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나 돈만 쓰고 정책만 바뀌는데 시책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야근돼요. 절대로 안 속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이 경상도 돈이 대구니까 저는 신라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근데 좀 우스갯소리. 우리 한국은요, 한국의 조선인지고 고려인지 삼국 통일이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뭐 지방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만큼은 이게 좀 완전히 해체가 돼가지고 여기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조 회장님이 쓰신 내 글을 봤는데, 자기가 삼국회에서 회장이 되면은 여기를 구미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은 여기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돼요. 만드실 수 있어요. 기업이 돈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학교도 서울대학인지, 난 서울대학 제일 싫어해요. 내가 나왔는데 서울대학인지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여기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쓰라야 돼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대학을 이 근처에 만들어가지고 구미 아니면 공부를 못 시킨다. 이런 거를 좀 모토를 만들어요. 제가 지나간 얘기 하나 할게요. 삼성종합연구원에 제가 갔어요. 임관 박사라고 지금 돌아가셨다고. 저거 잘 알아요. 임 박사, 당신 말이야. 그 애로사항이 뭐예요, 여기서? 수 교수. 우리가 최고 인류 과학자들 데려오는데요. 3년이 안 돼서 삼류대학으로 갑니다. 이게 내 고민이에요. 그게 무슨 고민이에요? 당신이 저기 삼성종합연구원의 그 기술원장이 된 이유는 이건희 씨가 당신 보고 그거를 그렇게 안 되게끔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내가 한 가지만 알려 줄게요.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장을 받으라고 그러나. 저기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관지 뭐 거기 제일 잘 나가는 교수가 몇 명 있어요. 몇 명인데. 한 사람만 돼요. 한 사람을 1년에 100만 불씩 줘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셔와봐요. 그렇게 해서 3사람만 모셔오면은 삼성종합기술원에 다 들어오려고 했지. 그랬더니 한국 정서에 그게 맞지가 않는데, 정서 좋아하시네.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기업을 자꾸 하는데요. 이거 보시고 페니실린 발명된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왜 그러냐, 이걸 파고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요, 페니실린도 이게 죽이는 이 균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생산을 못했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여기 만드는 속도가 낮다. 웬걸요?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가져와서 다 이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도 아마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뭐 이제 섬유 분야에서 보면은 모든 인조 섬유와 모든 염료는 다 우연히 발견된다. 얼마나 큰 얘기입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성향은 다 우연히 실험 중에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식품 분야에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과학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노벨 이런 사람, 자기 동생이 다이너마이트에 죽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겼지만, 참 이 사람이 그런 큰 액시던트, 이게 왜 이런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노벨상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 요즘은 이제 이 키니네라고 한 거는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학질 걸리면은 키니네를 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어느 날 그 선교사 한 분이 남양군도에 가서 보니까 학질에 가지고서 다 죽는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는 학질 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발견해요. 보니까는 학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먹는 것도 보니까 똑같고 자는 방법도 똑같은데 나무에 올라가서 자더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자는 사람은 안 걸리려고 봤더니 저 동네에 나무에 올라가 자는 사람들이 학질 걸리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을 어디서 맞냐. 딴 동네에서 전부를 우물을 파가지고 먹는데 이 동네에서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다 먹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웅덩이를 가만히 봤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뿌리가 하얀 뿌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서 그 물을 퍼가지고 휴가 가는데 런던에 갔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인지 어디 가서 화학실 연구실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떠한 케미컬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 합성을 해가지고 키니네가 됐는데, 오늘날은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키니네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거는 과학자가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미셔너리 한 분이 이제 이런 한 거죠. 이제 뭐 과학 분야 얘기는 제가 스킵을 하고, 여기에 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통계학적인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통계학자인데, 오늘날 물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 statistical mechanics, statistical physics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포 함수가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아인슈타인 볼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어떤 분포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아인슈타인하고 둘이서 이 소위 보스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인데 꼭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이 아인슈타인 보스 스태티스틱스가 아니고 보스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공무원이 90%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observation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생겼다.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게 뭐냐? 과연 우연이라는 게 있냐? 결론적으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뭐라는 걸 알려면은 그러니까 금이 떨어졌는데 금을 발견하는 사람은 금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금이 다른 돌멩이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must provide insight, 이거는 이제 새로운 new insight라는 건데,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paradigm shift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게, 그 paradigm shift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는, 그거는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떤 물리학자가 한 분이
자기 교수가 자꾸 해라 그러니까는 반대해서 시카고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아니 왜 자꾸 시키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반기로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오차의 세계하고 오차가 아닌 어떠한 다른 원리가 있는 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차가 뭔지를 아인슈타인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차의 세계를 알면서 어떤 새로운 가정이나 새로운 원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계성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받는 상을 노벨상 받는 사람 보면 옛날에 노벨상 받은 게 다 헛거가 되고 새로운 노벨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옛날 지식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우주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또 딴 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아닌 거. 요건 그냥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찾은 건데 하임리히 로어라는 사람이 이 책이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Organization and Scientific Discovery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일랜드에서 발행된 건데 한 10년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는데 자기하고 동료 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자기들 You will see 뭐래요? 만약에 너네들이 아마 책 번역을 했을 거예요. 여기 나는 재수하는 것은 무작위의 범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무엇인지 새롭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은 창의성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로어라는 사람이 비닉 박사하고 한 일은 무척 재수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한 얘기 니들도 인마 다 재수가 좋았어 못 봤다 뿐이지 니들 머리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왜 이걸 못 봤냐.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연구방법론을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한 10년 하고 은퇴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뭘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옛날에 면도할 때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안전면도가 있지. 옛날에 시퍼런 칼을 갈아가지고 여기서 대는데 한번 잘못하면 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칼을 대고서 하는 동안에 거울을 보고서 하는 생각. 그거지. 해결이 이거 왜 그 생각을 못했냐.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그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럼 왜 그때 생기느냐. 너무 잡스러운 생각들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면도할 때 이거 자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집념을 가지고 있던 2개가 컴퓨터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천재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 Organization and Scientific Discovery의 결론은 왜 이 책이 Organization이라는 말을 왜 했냐. 이 책이 뭐냐면 노벨상 받은 사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나온 책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 기관이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벨상이 난 그 과학자들이 속해 있는 연구소하고 대학이 문제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내려면은 그런 대학, 그런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5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연구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알아요. 없어요. 키스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굉장히 신랄하게 이걸 봐야 돼요. 기초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걸 보시는데 여기서 뭘 보세요? 이게 이쪽을 보시면은
토끼라고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토끼라고 보시는 분. 토끼가 다니면 맞네. 이쪽은 토끼고 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보고서 같은 그림을 보고서 이게 토끼냐 오리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전혀 오리를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전혀 토끼를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눈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게 뭐 대학 강의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R&D를 잘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미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할 때 있고 이거는 이제 알을 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달랐을 때 이게 뭐가 새로우냐?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패러다임 못 만들어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연구소에 가면 그래요. 당신네들 그 연구소에서 제일 그 고민이 뭐였네? 우리 회장님이 제발 해외 출장 좀 안 갔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이 양반이 해외 출장만 갔다 오면은 야 니네들은 이것도 모르냐? 내가 어디 독일 갔을 때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그 몰라? 못 들어봤는데 그래. 야 니들 돈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은 밤새도록 회장님이 하라니까 밤새도록 그걸 해가지고 며칠 안에 그걸 보고서를 갖다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회장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건 회장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의 체제가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직도 제가 보기엔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떠한 새로운 거를 똑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좀 새로운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 연구 과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가령 저희 집사람 보고 야 당신 말이야 오늘 아침에 중얼거리더니 내가 학교 가는 길에서 자동차를 한번 박았어. 그랬더니 내가 중얼거린 게 한두 번이야? 왜 지난주에는 안 박았어? 이건 가정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을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연구 과정을 만드는데 뭐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뭐 근학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고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실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험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통계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키는 자,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 예측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런데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측을 했는데 정확성이 낮다든지 정밀성이 낮다. 우리나라 말로는 accuracy하고 precision 잘 그 번역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 낮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볼 때 예측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통계학적에서 뭐 R2가 0.88, 뭐 99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에러 수치가 0.001이라고 해서 그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관계가 있다 이래요. 관계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정확도는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성이 부족한 그런 예측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하고 그러면은 영어로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미국 애들 공부를 봤어요.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부시에는 이런 옆에 있는 더부살이죠. 그걸 작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걸 beating around the bush라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to beat around the bush 이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소가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나 찾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서 뭐가 하나 생길까? 이게 연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연구비를 많이 받는 교수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제 강의 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찾았어요. 조지 부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한때 조지 부시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링 어라운드 부시 대통령이 그냥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링 어라운드 부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놓고 저지르는 죄가 우리가 많다. 이게 이제 이 정량적 분석을 많이 하는 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뭐 여기 CEO 여러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가 무작위 법칙에서 일어났나 또는 복합적인 현상인가, 무식의 소치인가. 무식한 사람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내도 그렇게 하면 된다. 내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 웃긴 얘기,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갔는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끊어지기 위해서 조업을 중단했는데 그 공장장이라는 아저씨가 저보고 그래요. don't worry.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조업을 시작하면 그냥 참 아름답게 그냥 돌아간다 이래요.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의 구명은 그게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란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구 연구 과정을 세우는데 연구 과정을 이제 검증을 할 때 생기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결과가 생기면 그걸로 연구 끝냅니다. 그럼 그렇지 이건데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물리학의 유명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위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균이라고 이 김영자라는 사람이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장관 지금 뭐 관총회장인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처음으로 로만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오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observation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여기 있는데 observation도 이렇게 하고 로만 사이언스 이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최고로 좋은 건데 이런 결과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예외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예외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아웃라이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노먼 사이언스 1에 맞지 않는데 또 하나의 가령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고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 그럼 두 개 중에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더 넓고 정확하죠. 또 포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되는 거를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맞아요. 안 되는 거가 왜 안 되느냐를 찾아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어제끼면은 그냥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제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모든 발견과 발명은 그 중요성에 관계없이 다 세렌디피티에서 기여를 한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세렌디피티가 우연이 아니고 세렌디피티를 알려면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가 금이고 뭐가 옥이고 뭐가 돌이라는 걸 알만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연구의 수익성은 최적의 연구 과정이죠. 그러니까 남이 한 거 안 되는 거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바이오 사이언스 무슨 사이언스 해가지고까지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이언스 괜찮아요. 그 중에서 왜 안 되냐. 여기 우리 조 회장님 계시면은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제일 안 될 때 돈을 제일 먼저 벌었어요. 제가 일본에 자주 가거든요. 갔더니 나로도 그래 최고로 좋았대. 어떻게 그랬냐? I don't know. 우리는 계속 한다 이거예요. 자꾸 탈바꿈을 하면서요. 이 세계의 섬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여기도 도레이 들어와 있잖아요. 듀퐁 다 망했어요. 듀퐁하고 다우 듀퐁이 돼버렸는데 다 연구 다 없애버리고 못해요. 옛날에
기라성 같은 사람은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계속 해가더니 제가 일본에 3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신주대에 가서 뭐 강연도 하고 왔어요. 아니 도대체 너네들은 어떻게 한 거야? 뭐 돈이 없다 그래요. 돈이 없는데도요 거기에 새로운 섬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온 사람. 그래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고 독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 사람들은 아예 교수들이요 전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독일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 없습니다. 왜요? 독일에서는 돈을 대학에다 줄 때 너 발표해가지고 무슨 뭐 SCI 저널에 몇 개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잘로 우리 독일 보게 살자인데 우리 독일 보게 살자니까 니네도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있으면 돈 엄청 주겠다. 뭐 아켄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그냥 진짜 돈이 국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죄송한 얘기 대학 교수님들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대학 교수들이 공장에 와서 좀 살아야 돼요. 무슨 자문은 그런 거 하지 말고 3개월씩 엔지니어링 뭐 바이오사이언스 한 사람들은 공장에 와서 3개월 있는 사람은 월급도 올려주고 애들을 구미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뭐 돈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업도 살고 대학도 살아요. 그 김도현 박사가 건공대학생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죽는다. 벚꽃이 진해에서부터 피잖아요. 올라오면서 다 죽는다 이거야. 왜냐? 우리가 대학에 저도 미국 주립대학에 와서 지금 저걸 보고 있지만 거기 총장 김춘호 총장이 뭐라 그래? 당신이 할 일은 나를 도와가지고 이게 한국의 유일한 그 미국식 교육을 하는 데인데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왜 보내지? 왜 보내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뭐 스카이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온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주입식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아이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거가 중요해야 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비스코에도 가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왜 기업에 와서 일을 안 하냐고요. 왜 구미 와서 해서 좀 하면 안 돼요. 이게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보더니 한 4년 전에 거기 소장이 그래요. 그 당신이 참 좋겠다. 이 경관도 좀 소나무 숲에다가 그냥 바닷물 넘치는데 뭐 당신 말에는 방사 넣는 것도 없고 얼마 좋겠나. 제가요 여기 6년째 있는데요 후임을 못 구해요. 나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옵니다 여기. 그 왜 그래요? 여기 오면 죽는 줄 알아요. 이렇게 좋은데 월급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안 온대요. 이게요 원자력 발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전라도고 경상도 강원도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학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게 Politics is Systems Engineering,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안 올라가는 걸 일부러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는 거는 더 빨리 잘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을 이렇게 친구하고 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마나탄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잘 모르겠네. 3개. 페리즈나 링컨 브리지, 미턴. 터널이 몇 개? 2개. 그 몇 년 전에 그랬어요? 50년 전에. 오늘 똑같아. 그럼 만약에 마나탄에 들어와서 살기 어려운데 뭐 시민의 불편을 좀 감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누가 국회의원 뭐 세네터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마나탄에 다리가 한 지금 50개쯤 있어야 돼요. 아주 복개공사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셨죠? 거기 들어오려면 금문교 한번 건너가다 그러면 비싸요. 쓸데없이 다니지 말라. 불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대구도 살려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 폴리시가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거는 더 빨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정치학을 보는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뭐 부동산 얘기를 제가 읽어보고 조금만 압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자꾸 팔리시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갖다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과학하고 이 발명하는 분들은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뭘 하나를 보고 집착을 해 있으면은 오래 있으면은 드디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노벨상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저는 확신해요. 노벨상이 곧 나올 겁니다.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일본이 23명 받았어요. 옆 나라인데 23명? 지난주일까지 23명이 나왔는데 미국이 첫째고 둘째가 영국이고 불란서하고 뭐 여기 뭐 일본하고 셋째입니다. 이걸 보면서 옆 나라지만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사람 생긴 건 같은데 왜 다르냐?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에 잘 대응해서 일어나는 자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다. 이거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기 한국에도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블루리지 파크웨이라고 산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요약을 하면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생산기업이 없는 나라는 그건 망하는 나라예요. 당연히 그것도 없는 게 아니고 생산기업이 전체 GDP의 50% 내려가잖아요. 그건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도 문제가 엄청 큽니다. 미국이 지금 60%예요.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60%고 매니팩처링 40%예요. 텍스타일의 아포와 Advanced Fiber and Fabrication of America 이렇게 생겼는데 351년 달러를 오바마 대통령이 냈어요. 제가 그건 참 유심히 보고 와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아포와 같은 거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정치인들하고 만나자고 해도 아니 저 늙은이가 왜 만나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뭔가 우리가 다 달라져야 되고 남북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남북 통일을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남북 통일이 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10배로도 늘어날 수 있고 3배로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중국인에는 큰 장치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때 저를 보고 우리 그 당시 그 신문에 그 썼는데 우리 임원회에 와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그런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30년 넘었고요. 39년쯤. 아니 이코노미스트 저널에 다 봤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오늘날 보세요. 중국이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요 세네터고 뭐 컨그레스만 하나 보면 다 한바지 입은 사람들 다 바보처럼 보여요. 아유 쟤네들이 무슨 나라를 하겠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저 나라가 저런 애들이. 그런데 하나 놀란 거는 그런 애들이요 자기 반스가 뺏기지잖아요. 그럼 오늘 올려요.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 보세요. 반스가 내리면 나프타고 뭐 WTO고 다 때려쳐라. 뭐 한미 무슨 뭐 무역협정 이것도 다 진짜 완전히 고치네요.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장사꾼들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에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생산기업에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장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꿈이 CEO 포럼이 듣고 있어요. 꿈이 CEO 포럼이 오늘로서 27번째.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안 해도 좀 특이한 강의. 그 참, 이제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기를 붙여서 죄송한데 우연도 사실 집중이 빗발탕이 돼야지만이 우연히 발견된 우연히 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하는데 진짜 불편한 게 또 살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의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억자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나이밖에 없어요.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기업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고 과학자협회, 과학계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수련을 하고 있어요. 나이 80이 넘은 사람에서 수련이 필요하겠어요.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신문도 5가지를 보고 그런데 하나 보면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5개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리던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너무 명강이라 가지고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질문. 예,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번 후기까지 오셔가지고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문원 석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을 바꾸는데 석자 교수님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27회 국비 CEO 프로그램 상승회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와 주시기 감사합니다. 계속 하래요. 계속 하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 네. 상태가 기도가 있어요. 기록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자동 감정은 개인스럽 감지 시스템이 또는 지금 4차 산업화가 일상생활 사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죠. 보안을 정률적으로 네. 탄소 섬유를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 그런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엄청 돈을 써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고 몇 빌리언 달러 써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의 오크리지 내셔널 랩 같은 데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파이버만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제품 만드는 거는 각 회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섬유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드는 거에는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투자를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접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유통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같은 데서 파이버를 많이 만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 효성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도레이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제품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쓰비시 같은 회사가 비행기 벌써 만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재작년에. 비행기가 미쓰비시에서 파이버 탄소섬유로 만든 비행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뭐 여기 구글 찰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파이버 회사가 거기까지 손을 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최근에 구미에서 그 국제 드론 산업협회 창립을 위해서 그 발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드론 산업이라는 게 이제 경항공기 유인 드론 분야로 가게 되면은 그 탄소섬유 이쪽이 상당히 많이 쓸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국제 드론 산업이라는 분야가 아시겠지만 이제 빅데이터도 적용되고 자율주행도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탄소섬유 어떻게 연계성 있게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탄소섬유는 그 쓸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고 가볍고 좋은데 두 가지 문제는 원가가 비싸고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는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그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자전거 뭐 구부러지고 뭐 어떻게 제품하고 거기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거기다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탄소 섬유의 연구가 아니고 제품화가 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연구를 연구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앞으로 그 국제 드론 협회가 창립되면은 국제 드론 산업협회인데 혹시 거기 이제 발기인으로 또 창립 총회 임원으로 혹시 가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흥도 새롭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뭐 협회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니까. 네. 협회에 들어가는 게 무슨 뭐 멤버십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거기 가서 협회에 가면은 뭐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비밀 특사입니다. 가서 다른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거를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알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죠. 네. 예. 앞으로 많은 이제 교수님들 그 자문하고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